지속 함수 남은 부분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저기 미분하고 이쪽이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좀 느꼈지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많다. 뭐 이런 어떤 특징이 좀 있고요. 계산이 많다는 거는 이제 공식이 좀 많이 나오고 공식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때그때 또 알아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분 자체가 함수 개념이 좀 함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함수를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 이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좀 이게 숙달되게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쪽 부분에서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함수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그래프를 또 잘 그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함수 해석을 또 잘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적분이 그 이제까지 배웠던 뭐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그러나 제 생각에는 미분 자체의 어떤 논리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큰 뼈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계산이야 이제 저희가 뭐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공식은 참고해서 보면 되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미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Recording in 강의를 progres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백민홍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예전에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어서 저는 좀 알고 있지만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백민홍 선생님 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선생님 지금 녹화되고 있나요? 예,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녹화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편집해서 뭐 따를 수가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 네. 선생님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3년인가? 그때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이메일로 보니까 그때도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중학에서 고등학교였나? 중학이었나? 그 정도 그 과정이었을 때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이제 목표가 AI 그러니까 AI 쪽 하고 싶어가지고 수학 듣다가 이제 24년, 25년에 운 좋게도 지금 AI 쪽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공부하긴 했는데요. AI 커리큘럼 상에서 미분이랑 선형대수를 공부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공대 마인드로 이제 좀 공대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뭐랄까요. 제가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을 때만큼 깊이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수학의 본질적인 거를 다루는 것도 좀 약하고 문제도 많이 덜 풀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번에 다시 듣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 녹화용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아니었어요. 그건 처음에 장난이고요. 그냥 네 똑같습니다. 녹화용, 비녹화용 다. 예, 네. 알겠습니다. AI 쪽 현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이 수업이 좀 도움이 될지 저도 좀 확신은 안 가지만, 어쨌든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아무래도 좀 약간의 연습은 되니까, 미적분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연습은 되니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보자마자 도움됐습니다. 저 FX 보면서 논문 읽는데 부담이 확 줄어가지고 네, 예, 지옥이었네. 네,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속함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로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연속함수, 뭐, 복습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잠깐 보면은, 아이고, 이 많이, 예, 여기서부터죠.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돼 있고 극한이 존재하며 그 값이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극한이 같다는 것은 자극한 우극한이 있으니까 결국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자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하고 함수 값하고 세 개를 구해서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점에서 연속이니까 구간에서 연속은 구간 내 모든 점에서 이와 같은 정의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실제로는 뭐 보일 수가 없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구간 내에는 무한개의 점이 있기 때문에 무한개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에서의 정의는 잘 돼 있지만 구간서부터는 약간 좀 직관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들은 저희가 배운 함수들 다항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뭐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저희가 배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연속함수다. 그리고 또 미분 가능한 함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이제 함수 개념이 나오고 18, 19세기 이제 미분이 도입될 정도에는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모든 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때 뛰어나다는 뭐 수많은 학자들 오일러를 비롯해서요. 이 수많은 수학자들이 모든 함수는 그냥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가 그 이상한 함수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디리클렛 함수라든가 뭐 이렇게 유리수에서는 0, 무리수에서는 1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구간 내 정구간에서 불연속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되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다 연속인 것은 아니고 또 미분 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런 사실이 좀 부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엄밀하게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좀 정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속이라는 것도 정의를 대략 이렇게 이제 해놓고 어, 이렇게 좀 정비를 한 거죠. 그다음에 입실론 델타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보다 조금 더 엄밀하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연속성 관련된 문제들을 저희가 좀 쭉 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오늘은 연속 함수의 성질로 가서 두 함수가 연속일 때 특정 한 점에서입니다. x는 a에서 한 점에서 연속일 때 다음 함수들도 연속이 된다. 라는 내용인데 직관적으로 굉장히 좀 당연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일단 합과차를 하더라도 연속함수들을 더하거나 빼도 여전히 연속함수가 된다. 그리고 실수배를 해도 연속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곱해도 연속이 될 거고요. 나누어도 연속인데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이냐 아니냐 이거 참 별거 아닌데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저희가 문제 풀 때도 이 분모가 0인 부분에서 꼭 불연속이거나 미분 불가능하거나 기타 등등 혹은 무슨 성질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미분 적분 2단원에서는 분모가 0이냐 아니냐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 풀 때 요거 체크하는 거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또 증명은 대학교 가면 유실론 델타라는 방법으로 다 증명을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직관적으로 당연하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배우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55번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자, 뭐 계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답들이 다 나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자, 백명 선생님이 한번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전 적응 기간을 좀 주시면. 잠깐 기간이 좀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재경 선생님이 좀 해주실까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들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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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연속이고요. 예, 그거는 fx가 연속이니까 fx 곱하기 fx도 연속이다. 이렇게. 예, 고 2번은 fx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반드시 연속이라고 부르기가 어렵고요. 예, 3번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사칙연산에 해당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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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고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알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것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 없다. 예, 4번은 뭐 당연히 연속함수고요. 예, 그 다음에 5번은 x제곱이 연속함수기 때문에 예, 그 요것 전체도 사칙연산에 의해서 연속이 됩니다. 예. 예. 잘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F가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 곱하기 연속이 돼서 연속이 된다. 2번은 FA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이라 말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3번은 A에서 fx는 연속이지만 FA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요거 자체, 여기에서 연속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합성함수가 되면은 FA를 넣어서 그 값을 받아서 다시 그 다음 함수에 넣어줘야 되는 것이니까, 두 번째 함수로 넣을 때 FA가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걸 뭐 B 정도로 놓으면은, F가 B에서 연속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게 해서 2번, 3번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 참고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으면은 그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연속이 됩니다. 연속 함수 합성, 연속 함수가 되면은 이것도 연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가정. F하고 G 모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 특정한 한 점에서만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합성하는 과정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3번은 기본적으로 연속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속이라 얘기할 수 없다라 얘기하시면 되겠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연속 함수끼리의 합성 결과는 연속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예, 특별히 없으면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예, 힌트가 좀 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함수가 분수함수죠. 네.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속이 된다고 한다면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음, 예, 분모를 봤더니 2차식이 되는데 2차식이 0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 자, 분모가 0이면 안 되면 이제 연속이 되는 건데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0이다라는 게 불가능해야 됩니다. 즉, 해가 없다는 얘기죠. 네. 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2차식이니까 어떻단 얘기죠? 2차 방정식이 0이다가 실근이 없다. 자, 좀 힌트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으려면 허근이 나온다.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으려면 허근이 나오면 되니까요. 허근이 나오려면 판별식이라는 게 있었죠. 판별식이 뭐였습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예. 예,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보다 작다. 아, 요거 공식 까먹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여기 좀 공식이 필요합니다. 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근해 예, 공식에. 예. 그렇죠. 근해 공식에 있는 루트 안쪽 부분이 0보다 작아지면 되니까요. 자, 뭐 거의 다 제가 풀어드렸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나요? 혹시 답 나오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마이너스 3 초과, 그 다음에 5 미만? 네, 요렇게요. 예, 예. 잘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 분수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분모가 지금 2차식인데, 그것이 0이다가 불가능이 되면 되겠죠. 즉, 실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근이 나온다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분모에 해당하는 f 더하기 g가 지금 봤더니 x제곱 더하기 a 빼기 1x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는영이라고 놓고 이것이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주면 a 빼기 1의 제곱 b제곱 빼기 4 ac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a 빼기 1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a 빼기 1 더하기 4하고 a 빼기 1 빼기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 자체는 뭐 판별식 한번 쓰는 것이어서 2차 부등식 풀어주는 문제가 됐는데 이런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해서 분수함수인 경우 연속 조건을 이렇게 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백민정 선생님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아, 선생님, 적응 중입니다. 예, 적응 중이시고요. 그럼 다 이해는 되셨나요, 지금? 아, 네, 선생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예, 예, 좀 까먹었던 것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간단하게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간별로 따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x는 2에서 먼저 이어져 있어야 되겠죠. x는 2일 때 좌우 함수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거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A, B 문자가 두 개니까 식두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x는 2일 때 해서 A, B 관계식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이 있습니다. fx 빼기 2가 fx 더하기 2라는 조건이 있는데 아, 이거를 활용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x보다 2가 작을 때 하고 x보다 2가 클 때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x 빼기 1을 라지 x라고 치환해 주면 fx가 fx 더하기 4하고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함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기함수. 4를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값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주기가 4다. 이렇게 해서 4를 하나의 패턴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 줄을 x 빼기 1을 라지 x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주기가 4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f0의 값하고 f4의 값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f0의 값이 f4의 값과 같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A, B라는 문자 두 개, 식 두 개가 돼서요. 연립해서 풀면 A, B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F9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기가 4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F2라고 같다라는 거, 그죠? 4씩 두 번 빼면은 1이 나오니까요.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하면은 F1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것만 계산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 답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A 얼마 나오죠? A 값이 마이너스 7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 나오죠. 자, B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7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7 나오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F9 값이 얼마 나오죠? 그게 마이너스 7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4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잘 나오셨나요? 예. 그러면 과정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2에서 이게 이어져 있어야 되니까 2 집어넣어주면 2A 더하기 3이 4 더하기 2 더하기 B와 같다. 일단 이렇게 식 하나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에다 2 집어넣어주면 F0이 F4와 같죠. 그래서 0하고 4하고 값을 비교해 봅니다. F0 집어넣어주면 3이 나오고요. 4 집어넣어주면 16 더하기 4 더하기 b가 되죠. 두 번째 식입니다.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풀면 되고요. 두 번째 식에서 b가 바로 마이너스 17이 나온다라는 거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a가 나오겠죠. 요거 지워서 3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4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7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F9 같은 경우는 F1 더하기 2 곱하기 4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F1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F1은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죠. A 더하기 3이었습니다. A는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뼈대만 보면은 그냥 문자 두 개씩 두개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였는데 이게 워낙 이 장식들이 많죠. 주기함수라는 것도 일단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연속함수니까 2에서 함수값하고 다시 0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그리고 F9도 주기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F1과 같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니까 일단 이 식이 주기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제가 치환을 늘 강조를 드렸었는데 x 빼기 2를 한 문자로 그냥 치환해서 라지 x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분은 라지 x 더하기 4가 되거든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일단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 fx가 fx 더하기 p 이런 관계가 나오면요. 이거는 이제 주기함수가 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란 말이 물론 있어야 되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고 있으면 그건 주기함수가 됐다라고 바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 주기함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면은 주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를 주기다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자, 여기 이제 주기함수의 정의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고 이걸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를 주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인이 있죠. 사인 x 더하기 2파이가 바로 사인 x가 되니까 이것만 만족해도 사인 x는 주기함수고 주기는 2파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좀 약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상수함수는 주기함수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아니요. 대답이 있습니다. 최소 양수를 정할 수 없어서 아니오가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채소 양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주기함수라고 보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은 만족하기도 하죠. 상수함수는 요거 임의의 피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니까 마치 주기함수의 정의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양수 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가 없는 주기함수. 좀 이상하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주기함수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정의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주기가 없는 주기함수다라고 또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주기함수는 아닌 것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기가 없다. 따라서 주기함수는 아니다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하는데 이 식은 만족하기 때문에 실은 주기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다. 애매하죠. 상수함수가 약간 좀 저 정의를 만족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주기함수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런 함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 문제도 뭐 계산할 거는 많지 않아서요. 일단 뭐 답을 바로 뭐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극한 문제, 연속 문제들은 일단 그림을 그려서 이어져 있는지를 체크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x가 1이 아니면은 x제곱이 나오고요. 이렇게 생겼죠. 1일 때는 2가 나온다. 딱 보기만 해도 벌써 끊어져 있죠. 1에서 빵꾸가 뚫어진 함수입니다. f는. 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어떤가요? 네, 기억은 맞습니다. 예, 맞죠. 1보다 작으면서 1로 가나 1보다 크면서 1로 가나 둘 다 1로 가고 있으니까 극한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이 같죠. 그래서 극한은 존재.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어떻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죠? x-a로 대입하는 거는 그 x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불연속점은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잘 풀었습니다. 자, 이것은 평행이동하라는 뜻이니까요.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뜻인데, 이 불연속 함수가 옆으로 이동시켰다고 해서 연속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없다. 이렇게 이제 바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x 빼기 a라고 하니까 뭔가 뭐 숫자를 뺐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게 평행이동을 시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에 의해서 불연속점이 연속이 될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설명하면 됩니까? 그 우극한, 좌극한, 그리고 x는 1에서 함수값 다 구해보면 모두 0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0으로 갑니다. 그렇죠. 이 연속을 물어보면은 일단 이 함수에다가 x 빼기 1이라는 함수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가 바로 그림을 그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안 되니까 그림으로 저희가 판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정의로 가서 저희가 체크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정의로 가서 판단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를 각각 구한 다음에 같은지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속 판정을 할 때 연속이라고 하는 게 이어져 있다 아니겠습니까? 끊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직관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어져 있네를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좀 안 되는 이런 경우에는 정의로 가서요.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해서 같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일단 자극한 x가 1 빼기로 갔을 때 x 빼기 fx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부분은 0으로 가는 게 확실하고요. fx는 1 빼기니까 1로 가고 있죠. 0 곱하기 1이 돼서 0이 나옵니다. 우극한 x가 1 더하기로 갔을 때 x 빼기 1 곱하기 fx를 살펴봅니다. 그럼 이쪽 앞에 있는 건 0으로 가고 있죠. 뒤에 있는 거는 x 더하기 1, 아까도 봤지만 역시 1로 갑니다. 그래서 역시 0으로 가고 있죠. 함수값은 h1이죠. 1을 대입해 보면은 1 빼기 1 곱하기 f1입니다. 그럼 0 곱하기 2가 되는데 역시 0이 나오죠. 세 값이 모조리 같기 때문에 연속이다라고 판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속 단원에서는요, 알아두셔야 될 게 거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 연속은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지만 그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의를 이용해서 연속 판정을 한다는 것이고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가지를 구해서 같은지 체크한다. 하나라도 다르면은 이제 연속이 아닌 거죠. 굉장히 논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쪽 단어는 연속성 단어에서 요거 하나를 잘 갖고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렇게 하기가 좀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판정하기가 좀 힘들게 문제를 살짝살짝 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문제를 저희가 풀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여기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하시고요. 예,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성의 다음 주제도 이제 존재성 정리가 있습니다. 연속함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연속함수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리 두 가지를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크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가 있고요. 최대 최소 정리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값 정리 또는 중간값 정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두 정리는 다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존재성 정리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닫힌 구간이면은 A 이상이고 B 이하가 되는 구간에서 연속인 경우 연속함수는 뭐 존재한다라는 것이 보장돼 있다라는 것인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이 안에서 나타난다. 이 최대 최소 정리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 값하고 끝에 값, 양 끝의 값이 서로 다르면은 그 사이값 K에 해당하는 FC는 K가 되는 C가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존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약간 쉴 시간이 된 것 같아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속함수는 이 중요한 게 닫힌 구간입니다. 닫힌 구간. 저희 열린 구간에서는 존재성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게 닫힌 구간이라는 거. 앞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닫힌 구간에서 최대 최소값하고
사이값에 해당하는 XC가 존재한다.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거 증명은 안 되고요. 저희 교과서에 증명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당연하다. 뭐 당연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 함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뭐 A가 어디쯤 여기쯤 A하고 여기쯤 B다 이렇게 보면은 이 연속 함수는 최소값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최대값이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연속 함수가 되면은 A 값이 여기 있고 B 값이 여기 있으면 그 사이에 해당하는 FA와 FB의 사이죠. 사이의 어떤 K라는 값, Y는 K라는 값에 해당하는 C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두 개 나왔죠. 여기 지금 그림에서는 이 C가 AB 구간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 이어져 있으면은 이 사이에 해당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어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일 때 이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근데 최대 최소 정리는 특별히 좀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고교 과정을 통틀어서 두 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좀 뒤에 정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는 방정식의 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증명할 때 이 중간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직접 문제를 보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 근의 존재성을 보이려면은 여기 약간 설명이 나와 있는데 FA하고 FB가 0보다 곱하기 0보다 작습니다.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fx가 0이 되는 이 x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래서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저희가 어떤 방정식이 있어서 이거를 풀지는 못합니다. 풀지는 못하는 방정식이 있을 때 근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은 연속함수임을 보이고 닫힌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0이 되는 값이 중간에 적어도 하나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는 응용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편입니다. 방정식의 근에 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끝점에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좀 근의 존재성 증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9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59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라고 한다면은 저희 수준에서는 지금 못 푸는 방정식입니다, 이거. x를 못 구하죠. 예, x를 못 구합니다. 이거 로그하고 다항함수가 같이 있는 방정식을 저희가 푸는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뭐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 배웠거든요. 예,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못 푸는 방정식은 근사값을 구하는 것으로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근사각 구하는 방법들은 좀 알려져 있으니까 뭐 그걸 이용해서 이제 최대한 근에 가까운 것을 저희가 찾아내는 방법론들은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엄밀한 뭐 직접적인 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근을 못 구하는 문제라면은 실제로 근이 적어도 어디 정도 근방에는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인데요. 대개는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접근합니다. 이게 그림을 그려서 접근해요. 이 수식만 가지고 못 푼다라는 것을 저희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걸 넘겨가지고, 로그 2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인데, 각각을 는 i를 붙여버리면, 두 함수의 교점이라는 해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로그 2x는 이렇게 생겼죠? 1일 때 0이 되는 y는 로그 2x라는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의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실근이 있겠다. 이런 건 알 수 있죠. 근데 1보다 작은 어딘가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여기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2분의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림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게 그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판정하면 됩니까? 뭐 이근을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가 2분의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2분의 1보다 큰가 작은가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죠? 분명히 근이 있다라는 것은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림 그려보면은 나오고 대충 1보다는 작구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근의 존재하고 위치까지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식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범위를 더 좁혀서 2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그 두 함수의 2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분의 1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대입하면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은 2분의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 그 로그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음? 그러면은 그 뭐가 더 위쪽에 있습니까? 2분의 1을 넣었을 때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더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중에 뭐가 더 위쪽에 있느냐? 봤더니 얘가 이쪽에 있어야, 알파 옆쪽에 있어야 얘가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로그 그래프 위쪽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니까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얘가 더 위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파일 때 같고 알파보다 커지면은 로그가 더 커지니까 결국 이쪽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파는 2분의 1보다 크네요. 그림 봤을 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 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살펴봄으로써 대소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위치가 어디 있을 것이다라고 거꾸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하고는 비교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사이값 정리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해본 거는 그림을 이용해서, 근이 어디 근방에 있겠다, 어디 사이에 있겠다라는 것을 추적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를 사이값 정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이값 정리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방정식을 푸는데 이것이 연속함수라는 것을 먼저 얘기해 줘야 돼요. fx라고 놓겠습니다. 로그 2x 더하기 x를 살펴보면 로그도 연속함수고 x도 연속함수니까 얘는 연속함수다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분의 1과 2라는 닫힌 구간을 생각해 볼게요. 2분의 1하고 2라는 닫힌 구간에서 f 2분의 1을 구해봤더니 로그 2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f2의 값을 구해봤더니 로그 2의 2 더하기 2가 나오니까 1 더하기 2가 돼서 3이 나와요. 0보다 크죠? 그러면 fx의 그림을 봤을 때 2분의 1을 대입했던 0보다 작은 값, 2를 대입했던 0보다 큰 값이 나왔다는 거니까 이어져 있는 함수라고 한다면 사이에 반드시 0인 값을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0이라 된다는 것은 얘가 0이 된다는 것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값, FC가 0이 되는 C가 구간 2분의 1,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0이 되는 C가 이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연속함수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닫힌 구간 2분의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방식대로 계속 그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 구간의 절반점을 찍어서 계속 이어나가면 근에 매우 정확한 근사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찍기 기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찍기 기술이니까 내가 계산을 잘 할 만한 숫자들을 잘 집어넣으면서 근을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근의 범위를 좁혀가서. 근데 어쨌든 근사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준까지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그 혹시 그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함수 계산하는 그 함수 그려주는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뉴턴 근사법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 접선을 그어가지고 어, 어, 예를 들어서 음, 그러니까 접선을 그어가지고 계속해서 음, 예를 들어 여기서 예를 들어 접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찾는 게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다른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 방정식은 저희가 못 풀지만 이 근사값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략 이렇게 뭐 생긴 뭐 그래프가 있다.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을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방정식의 근인데 이걸 찾고 싶어요. 이걸 찾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 값에 해당할 거라고 예상되는 거 여기서는 뭐 2분의 1 같은 거죠. 그런 걸 하나 찍습니다. 찍어서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쫙 접선을 긋고 나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근데 이 점은 근은 아니죠. 근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근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점을 또 찾아서 접선을 또 그어보자. 그래서 또 접선을 긋고 근이 아니다라는 걸 또 확인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나온 이 x 값을 가지고 이 함수가 만났던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실은. 그러니까 여기 x축과 만난 이 값을 가지고 여기서 또 곡선에서의 접선을 또 긋고요. 여기서 또 만난 x점을 가지고 또 접선을 긋고 접선을 긋고 해서 끝없이 접선을 긋다 보면 x축과의 교점이 이 함수가 실제로 x축과 만나고 있는 점에 아주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근의 근사값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걸 이제 뉴턴 근사법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제로 못 푸는 방정식의 근사값을 찾아내는 어떤 방법론들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방법들도 또 개발해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좀 더 효율이 좋게. 예,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저희가 방정식의 근에 가까운 값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일단은 저희는 중간값 정리에서는 그런 걸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찍어 풀기에 가깝죠. 찍어서 근의 범위 정도 체크하는 것 정도로 저희가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이값 정리의 응용 중 하나겠죠. 이 값들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하는 와중에 아마 연속성을 좀 활용하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또 질문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0번 문제입니다. 예, 이거 한번 풀어보시죠. 문제가 좀 어렵게 생겼네요. 자, 그러면 같이 답을 맞춰볼까요?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실근을 가집니다. 실근을 가진다. 예. 자, 실근을 가지는 이유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저 식의 좌변에 있는 식을 생각해 보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가 되고, 1일 때 2가 돼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집니다. 예, 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 있는 이 x 빼기 fx를 hx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hx라고 놓고 hx가 연속함수라고 주장을 먼저 해놔야 돼요. 다항함수는 연속함수입니다. 이거는 묻지 않고 저희가 인정합니다. 연속함수니까 다항함수에다 또 다항함수를 합차를 했으니까 또 연속함수가 돼 있겠죠. f는 연속이고 그렇다면 h-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빼기 1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h2를 넣으면 1 빼기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값이 있고 1일 때 2 값이 있으니까 사이에 반드시 여기를 x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HC가 0이 되는 C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연속이라는 거 명시를 해주고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2가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주고 그렇다면은 연속 함수의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C에서 0이 되는, 그러니까 X축과 만나게 되는 C가 구간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은 어떻습니까? 잠깐만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그 개구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이값 정리 내용 자체가 패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 FB의 곱이 0보다 작으면 FC가 0이 되는 C가 개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내용이거든요. 네. 패구간 그래서 연속이 깎았네요. 개구간에 C가 있어야 됩니다. 음, 그게 이제 정리 내용이니까 여기 개구간에서 적어도 하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정리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걸 이용할 음, 수 있게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 자, 니은은 어떻습니까? 음, 니은은 실근을 가집니까? 예, 같겠네요. 예, 니은도 가지겠죠. 이것도 HX라고 놓고 똑같은 요령으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0을 대입하면 0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0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당연히 존재하죠. 이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실은. 저희가 너무 살값 정리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자니까 조금 형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그냥 쓱 보면은 그냥, 0 집어넣으면 0 나오겠네가 되니까, 당연히 이 안에 실근이 존재한다.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디귿은 어떤가요? 이것도 가집니다. 예, 디귿도 맞겠죠? 디귿도 음, 동일한 요령으로 이걸 hx라고 놓고요.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hx. 아까 연속함수의 합성이 연속함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정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은 이것도 연속이 됩니다. 연속이란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h-1은 f-1인데, F1과 같고, 이거는 마이너스 1 나오고, H1은 F1인데, F1은 F-1이어서 여기 1이 나오니까, 하나는 양수하는 음수가 나왔죠. 그래서 따라서 HC가 0이 되는 C가 개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요런 문제들은 그냥 저희가 사이값 정리의 형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이값 정리의 그 형식, 이렇게 해서 조금 손에 익혀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좀 말이 긴데. 이거 제가 만든 문제여서 좀 문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좀 보기 안 좋은데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이것도 뭐 푸는 문제는 아니니까,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틀린 거 아닌가요? 그 어디가 좀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어, 헷갈리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 일단 이거는 제가 저기 한국의 기후 사이트 가서 체크해 본 결과, 일교차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뭐 최고, 최저 기온의 차이가 최소인 지역이 어디냐? 이 제주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5.4도가 그 통계적으로 최소로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뭐 이런 지역이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연속 함수는 회구간에서 최대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온도 함수는 연속 함수겠죠? 갑자기 1도에서 갑자기 4도로 막 뛰거나 이러진 않고 쭉 올라가서 4도가 되겠죠.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하니까 온도 함수는 연속이고 하루라는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최대 최소 정리를 활용한 문제였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2번. 자, 부담 없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아니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존재성이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아, 말했습니다. 그렇죠. 최대 속도가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이 결론은 뭐냐 하면은, 속도가 50km일 때가 2회 이상 발생한다. 라는 내용은 최대 최소값하고는 좀 상관이 없죠.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아닌 듯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는 사이값 정리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3번. 이거 어떻습니까? 그것도 딱히 관련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최대 최소 정리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5mm보다 작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예, 이것도 좀 문제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4번. 이것도 틀린 거 아닌가요? 예, 이것도 백두산이 2744, 요거는 해발 최고 높이를 알려주고 있는 건데,
결론이 중간에 1000m인 지점이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이것도 사이값 정리에 가까운 내용이고 최대 최소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걸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데 이게 나중에 저희가 적분할 때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증명할 건데요. 그때 최대 최소 정리를 씁니다. 그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최대 최소 정리의 활용 예 중 하나로 미적분학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최대 최소 값이 있으니까 그 최소값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크고 최대값 직사각형 넓이보다는 작은 게 바로 적분값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최대 최소 정리 언제 쓰나 라는 거에 대한 어떤 뭐 요때 한번 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보기에 집어넣습니다. 자, 6번은 어떻습니까? 6번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상관없다는 게 뭐 아니라는 거죠? 네네. 아, 이것도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최대 최소 정리를 쓰는 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가 실은 고교 과정을 통틀어서 거의 안 쓰는데 딱 요 두 개의 정리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집어넣었고요. 이 롤의 정리라는 거는 이제 미분할 때 저희가 좀 이따 할 건데, 어, 이게 뭐냐 하면은 FA하고 FB가 같으면 F 프라임 C가 0이 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이제 롤의 정리거든요. 이걸 롤의 정리라고 하는데, 그 양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은 그 미분 가능한 함수는 미분값이 0이 되는 C가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롤의 정리입니다. 자, 이건데 이 C가 뭐냐면요. 이 닫힌 구간 안에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존재한다인데 그, 그 최대값 또는 최소값 중에는 미분계수가 0이 된다. 그 점에서 최대 또는 최소에서 미분계수 0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걸로 이제 롤의 정리를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 값을 뭐 FC, X는 C에서 최대 값을 가진다라고 하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이런 FC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C에서 좌, 좌측에 이게 미분계수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건데, 평균 변화율과 우측의 평균 변화율이 부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이 되면은 이쪽의 기울기하고 이쪽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부호가.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가 되는 이런 최대값에 해당하는 점 C가 존재한다라는 걸로 가서 여기서의 미분값이 결국은 0이 된다. 접선의 기울이 0이 된다라는 것으로 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5번, 6번은 아직 저희가 안 배운 내용이어서 그 지금 풀기는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냥 그 롤의 정리에서 최대 최소 정리를 써서 이 최대값에 해당하는 점이 존재함을 먼저 지적하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롤의 정리를 증명한다. 뭐 이렇게 활용을 한다 정도로 그냥 지금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음에 미분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최대 최소 정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잠깐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최소 정리의 활용은 1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일단은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직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예, 이게 해당, 5번, 6번이, 예, 예. 왜 나온 거지? 그리고 노래 정리는 아까 설명해 주셔서 네, 대충 알겠는데, 예. 5번 같은 경우도, 예, 적분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미분할 때, 적분할 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 아직 저희가 안 배웠습니다. 지금 풀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치대처도 정리가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잠깐 언급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해당 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 62번, 대도관계.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끝내겠네요. 예. 오늘은 이 문제까지 풀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혹시 그 두 실근 사이의 대소 관계는 미리 정해져 있나요? 아, 그 내용이 없네요. 예. 대소관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파가 더 작은 걸로. 예, 이 내용이 빠져 있네요, 보니까. 자, 이 문제도 문자가 너무 많아서요. 이 문제만 보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에 빠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뭐, 힌트를 드리자면, 이 전체 식을 또 hx 정도로 놓고,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 알파와 베타가 그 ABC 사이에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저희 좌변에 있는 식을 또 함수로 생각해서 fx로 두면 fa에서의 값을 구해보면 a-b 곱하기 a-c인데 ABC의 대소관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양수가 나오고 FB는 B-C 곱하기 B-A인데 이것도 이건 계산해보면 음수가 나옵니다. FC의 경우도 C-A 곱하기 C-B인데 이 값은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B와 C 사이의 사이값 정리를 사용해주면 그 사이에 근이 하나씩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일단 fx라고 놓습니다.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놓으면요. 저희가 문자로 a, b, c, 알파, 베타로 돼 있어서 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fa 대입할 수 있는 게 a, b, c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대입해 본 겁니다. A 대입하면 이거 0 날라가고 0 날라가니까 이 가운데 것만 남아서 A 빼기 B, A 빼기 C인데 B하고 C가 A보다 크니까 둘 다 음수가 돼서 양수가 되는 거죠. FA가 A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다음 B를 대입해 봤더니 여기 0 되고 0 되니까 여기만 남죠. B 빼기 C하고 B 빼기 A만 남는데 B가 사이값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가 돼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C를 또 대입해 보면 여기 0 되고 0 되니까 여기만 남는데 C 빼기 A, C 빼기 B가 되죠. C가 제일 크니까 양수가 돼서 양수입니다. 그럼 F는 연속함수라는 거 언급을 일단 해주고요.
그 사이값 정리에서 A와 B 사이에 근 하나 나오고 B와 C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림을 봤을 때 그렇다면 순서가 A 알파, B 베타, 그리고 C, 이런 순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A 알파, B 베타, C가 된다라는 것을 사이값 정리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모든 게 수식으로 보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수식이 가리키는 것은 실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0보다 크고 작고 크고가 있으니까 사이에 0이 되는 값들이 나오는데 경계가 됐던 것들 사이마다 나온다. 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사이값 정리의 결국 뭐 핵심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 기하적인 생각입니다. 그 수식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 사이 어딘가 위치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은 어, 이것이 그렇게 좀 재미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림과 함께 이걸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미분을 다룰 때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배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어, 어쨌든 그 수식, 함수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수식으로는 구할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얻어내는 걸 하고 있고요. 미분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저희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래프, 함수와 그래프를 다루기 위해서 뭐 미분을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좀 과장돼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2번은 그럼 여기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 잠깐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수업도 좀 어려운 내용도 곳곳에 있었는데 어떠셨는지 오늘 수업을 또 정리해 주시죠. 자,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김재훈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그 마지막 문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래프를 머리에다 넣으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그거를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그 수시간에서 뭐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역시 안 됐고요. 예, 그렇게 그래프를 머리에 넣으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예, 그런 거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이 살값 정리나 뭐 최대치도 정리는 뭐 크게 좀 이해는 잘 되셨습니까? 네네. 예,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좀 활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정현 학생 또 오늘 수업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그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그냥 정리 자체만 보면 이게 되게 당연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학적으로 다시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연속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사실 매우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여기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오- 온갖 이상한 모양의 함수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그것까지도 다 최대 최소 정리나 사이값 정리가 이렇게 성립하는지 엄밀하게 증명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제가 아직 지금 수학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걸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잘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당연해 보이는 것도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고려해서 엄밀하게 하려는 그런 수학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으로부터 이런 수학의 엄밀성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일단은 뭐 저기 어, 수학 교육 입장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수학을 배울 때 처음부터 엄밀하게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서 러프하게 이런 것 같다라는 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고 증명이 또 안 되다 보면은 또 발레를 찾으려고 하고요. 뭐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분석과 종합이라는 표현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에는 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수학은 발견하는 과정의 수학이 있고 검증하는 과정의 수학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수학의 논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열어놓고 처음부터 엄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어떤 법칙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수학이 있고 그것이 어떤 느낌이 온 다음에는 그걸 엄밀하게 좀 만들려고 하는 또 수학이 있으니까 두 모습을 같이 하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음, 백민홍 선생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 예, 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 어려운 게, 그러니까 낯설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문제를 푼 게 거의 몇 년 만인 것 같거든요. 맨날 뭐 코딩하고 뭐 텍스트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것만 했지. 그래서 계속 풀면서 느꼈던 게, 아, 개념이 지금 구멍이 많이 나 있구나. 그거랑, 그리고 이제 실제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발상, 아까 그 김재겸 선생님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수적으로 풀지, 기하적으로 풀지, 이런 발상 같은 것도 지금 감각을 다 까먹어가지고. 그래서, 아, 좀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구나, 다음 주 수업 때. 그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페이퍼가 이제 미적 써진 이제 24장 페이퍼를 제가 이제 카톡을 받았는데요. 그럼 다음 주 수업에는 뭐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개념이야 이제 제가 계속 찾아보면서 해야겠지만 앞선 자료를 못 보니까 네. 다음 수업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전 미적이어가지고 바로 미적이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예, 이게 지난 과정이 아직 다 안 끝나가지고 오늘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네, 못 끝났네요. 네. 그래서 그 전에 것도 받으셨죠? 연속 관련된 프린트도 받으셨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자료는 쌤께 받은 게 다. 아, 그런가요? 대표님이 하나 주시긴 했는데 그게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예. 문제 예, 풀이만. 대표님이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 함수 연속 관련된 프린트하고 또 함수의 극한 이거 예, 35페이지까지 있는. 그렇죠. 그거 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34페이지, 5페이지 요거 두 장 남았으니까 네네네네. 그거 마무리하고 미분 들어갈 겁니다. 네네. 그러시면 되겠고 미분도 오늘과 비슷하게 이제 약간의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면서 저희가 또 개념적으로 체크하고 발상 연습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 나갈 겁니다. 네, 선생님 좋았습니다. 맨날 극한 문제 풀던 생각도 나고 몇십 년 전에. 예, 네, 어차피 극한하고 미분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원래 과정이.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예. 아유, 어쨌든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고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남은 극한 문제 이제 처리를 하고 드디어 이제 미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능 날이었는데요. 아, 수험생들은 오늘도 이제 수학 문제가 뭐 불이네, 무리네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문제 제가 아직 보진 않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올해 경향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약간 재미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너무 변별로 또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무 제한 시간 안에 또 풀고 있다 보니까 이 수학보다는 뭔가 문제 푸는 기계에 가깝게 이제 수험생들은 몰아가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언제쯤 좀, 개선이 될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 그거 예, 관련해서 제가 지금 너무 몇 년 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극한은 아예 뭐 예, 고등학교 더 그거고 문제풀이 자체도 선생님이랑 한 게 2022년 예, 말 예. 3년 만에 한 건데 그때 아마 사실 기아 같이 하셨을 거예요. 예, 예. 맞아요. 제가 사실 중간중간에 저 캡처해가지고 제미나이한테 던져봤거든요. 근데, 예, 근데 답을 맞추긴 맞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생각한 게, 와, 이 약간 계산기 시절처럼 옛날에 계산기를 안 썼을 때 이제 계산기 쓰고 나서 사람들이 단순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 인공지능이 초반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문제를 인공지능이 다 풀어준다고 할 때 수학 공부 자체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겠다. 약간 패러다임이 그런 생각 하긴 했거든요. 예. 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뭐, 답변할 만한 정보나 지식은 아직 좀 없습니다만, 저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요.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지금 최첨단 현대 수학에서는 뭐 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인데 저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걸 공부함으로써 뭐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풀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터득하고 뇌를 발달시키고 이런 과정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많이 발달하게 돼서 뭐 답을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수학을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을 이해하게 되니까. 근데 그 과정은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가 답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은 영원히 남지 않을까. 어느 수준까지는 인간이 이해하고 학습을 하고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 모습의 수학은 어느 정도는 유지가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제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하여튼 뭐 답변은 좀 안 되셨겠지만 요 정도 만족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질문 또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